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서불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정서불안으로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으시죠? 학교에서 정서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 뭐 공부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선생님들 많으시더라고요. 엄마들도, 우리 아이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막 이러셔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친구들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난감하실 텐데, 이제 오늘 저랑 우리 사례자 이야기랑 같이 들어보시면서 이제 정서 불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죠. 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된 정서입니다. 네.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제가 협응과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두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만 하느냐?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회 아니면 뭐 가족 이런 데서 다양한 학습도 해요. 자, 이런 모든 거를 다 다양하게 학습을 하는데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할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사회성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배운 걸 바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데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왜 해요? 막 이런 얘기하면 너희들 나중에 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학습을 해서 그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만족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안정된 정서라는 거,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정서란 무엇일까요? 정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서는요, 우리의 의식 안에서요,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생리적인 그런 각성이라든지 표현적인 행동이나 우리의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의 모든 의식적인 경험의 혼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서는 우리의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서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불안하면은 다른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처리의 속도가 늦다든지 아니면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죠. 걱정이 있죠. 네,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삽니다. 걱정을 하고 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안이 때로는 우리를 많이 괴롭히기도 해요. 네, 이런 게 조금 더 심화되면, 걱정과 불안이 조금 더 심화되면은요, 강박으로 갈 수 있고요. 그 강박이 조금 더 심화되면 망상장애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박과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건데요. 자, 이런 걱정하고 불안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서 밝은 아이가 됐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모든 불안은요, 긴장을 유발을 해요. 우리는 다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있죠. 작게는 우리 가정, 아니면 뭐 지역사회, 학교, 뭐 유치원, 뭐 회사, 나라 뭐 이런 데 다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불안, 크고 작은 걱정 이런 걸 다 갖고 살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불안을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 불안이고요. 하나는 수행 불안이에요. 자, 사회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소속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는 부담감이에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건 이제 사회 불안이라는데 소속원들이 주는 부담감이에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느끼는 부담감인데 그게 과도하게 나를 긴장을 시키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회 불안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수행 불안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시험 때가 되면 더 긴장을 하고 발표 때가 되면 더 긴장을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이제 사회 불안, 수행 불안 이런데 이런 크고 작은 경우만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사회 불안과 수행 불안 이런 거를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불안은 나쁜 걸까요? 불안이라는 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래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불안이라는 건요,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적당한 불안과 걱정은 오히려 위기 관리와 완벽을 요하는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안은 생존 경보의 장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진화론에 근거해서예요. 이거는 예전에 원시 시대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주거 공간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불안했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도망가야 돼요. 그죠? 야생동물이나 뭐 적이나 이런 거로부터 도망도 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위협으로부터 싸워야 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요 생존 경보 장치에 굉장히 민감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불안과 이렇게 불안이라든지 긴장 이런 게 많아야 돼요. 그런 지수가 높아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게 낮으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위험으로 또 노출이 되니까 그만큼 살 수 있을 확률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 불안이나 긴장 이런 게 높아야만 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죠?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건 좋아요. 적당한 거 어떤 거요? 우리가 위기 관리 예를 들어서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안전벨트를 매자 아니면은 신호를 잘 지키자 이런 거 구명조끼를 입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자, 요런 거에 대한 불안도, 걱정, 이거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불안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너무 심해서, 이거,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배 타고 가다가 만약에 빠지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수단을 이용 못 한다? 이거는 지나친 강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병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한테 좋은 거죠. 적당한 불안은. 그리고 이제 완벽을 요구하는 그런 일 같은 거를 할 때 안전이나 이런 거 점검하거나 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때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한 걸 요구할 때는 우리가 점검하거나 이럴 때는 적당한 불안이나 긴장 이런 거 걱정 이걸 안고 해야지만 철저하게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지만 않으면 생활에 불편하지만 않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강박이랑 망상장애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병인이 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분야에서 다뤄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불안 그 자체는 이상이 있는 거라나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걸 알죠? 그래서 불안 그 자체는 정상적인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네. 불안은요. 감정의 문제이지 그래서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하지 마. 불안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봐봐. 불안 맨 처음에 걱정부터 시작을 해. 어머 이거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불안해. 이게 점점 커지면 강박이 되고 강박이 커지면 망상까지 가는 거예요. 자, 강박부터는 병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병의 원인이 되는 걸 알잖아요. 강박과 망상으로 가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적당한 걱정과 불안까지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 그 걱정할 일 아니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거를 네가 걱정한다 해서 지금 무슨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다가 된다 해도요, 지금 내 감정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는 그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요법을 조금 써야 돼요. 불안은요, 반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요, 힘의 완천이 바로 그래서 이 반응, 대응하는 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안이 막 이렇게 불안증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시를 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요, 불안을 느끼는 거는 주체는 나잖아요. 누가 이거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약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불안증을 없애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대박 날 거예요. 근데 불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약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 드리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이제 그 말씀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안의 그 불안도를, 타고난 불안도가 좀 달라요. 그 불안증을 느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불안증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불안도가 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불안은요,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은 내 안에서 내가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자꾸 긍정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만 올라오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반응을 보이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얘는 더 커지거든요. 커지면 걱정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강박이 되고, 나중에는 망상장애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안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응을 보이면 힘이 세지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소멸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회피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불안해. 불안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생활을 다 망가뜨려가면서 이거에 내가 피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지금 이거 걱정만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불안해만 한다고 뭐 달라질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는 생활은 생활이니까 이거 잠깐만,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되고 불안한 거 맞지만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인정을 해줄 거, 노출을 시킬 건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안의 노출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건데요, 불안을 노출을 하는 건다 그랬잖아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노출을 하면서 불안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의 고리를 끊어라라 그랬어요. 그래, 너 불안한 거 맞아. 지금 힘들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달라진 게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거에 때문에 내 생활 자체에 내가 지금 일하러 가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걸 해야 되거나 이런 거에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해야지만 갚을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뭐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너무 걱정스럽고 힘들다고 불안하다 해서 다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거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연결고리, 환경하고는 끊어놓고 일단 내가 지금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출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 맞아 그거는 알지만 잠깐만 하고서 노출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머물러 놓고,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마음에 그런 용기랑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해요. 마음을 이완시키는 그런 작업부터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건 이상심리학에서 치료하는 건데, 치료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상요법하고요, 또 하나는 호흡요법이에요. 불안의 그런 대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야기되는 상황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요,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불안이 좀 해소가 되더라, 그 상황을 상상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거죠, 상상으로서.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만드는 상상요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흡요법으로 숨을 길게 들이쉬고요. 잠시 멈췄다가 깊게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내 몸의 긴장을 스스로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내 스스로가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법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안을 조금 다루는 그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교나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사회생활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는 벌써 이렇게 사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죠? 이때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사회 정서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돼요. 사회 정서를 학습하는 시기예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서는 어떤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미리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시기예요. 그리고 표현도 하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절도 해봐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세상을 미리 체험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게나마 어떤 형태로든 내가 미리 해보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장단점을 먼저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해 보는 연습도 하고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정서를 가지고 미리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협력도 해보고요. 타협하는 것도 해보고요. 직접 조절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도 해보고 또 책임감도 배워보고 긍정적인 그런 사회 정서를 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요. 문제 해결 능력이랑 사회 정서 기술 능력도 배워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나왔을 때는 건강한 사회 정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또 그거를 우리 아이들의 낳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또 그걸 학습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만 해도 이런 사회 정서를 사회 정서야 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학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형화된 그런 학습을 해보지 않아서 사실 익숙치가 않아요. 오늘을 계기로 또 우리 이런 일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학습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서투른 그런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정서학습에 이바지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여자친구라 그랬죠? 굉장히 똘똘한 친구였어요. 제 기억에 이제 남동생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체형이 좀 컸어요. 4학년 치고는. 목소리는 굉장히 허스키했고요. 엄마랑 오셨는데, 아니, 엄마랑 왔는데, 엄마는, 아주 꼬장꼬장하다 그럴까요? 아주 그랬어요. 깐깐하실 정도로. 그리고 큰아이에 대한 자부심, 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막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 높은 어조에 그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머니셨는데 오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이 아이가 외부 자극이 있으면 금방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공부를 지금 굉장히 잘한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잘하니까 더 바랄 건 없지만 근데 조금 불안하대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왜냐면 생활 안에서 잔실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다. 그리고 불안도가 굉장히 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원 이전에요. 어떤 클리닉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110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엄마가 그냥 보시기에 아빠랑 굉장히 라포 형성이 잘 돼서 아빠랑 엄청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알고 있었고 엄마는 내심 딸하나인데 아들들의 딸하나인데 나랑 별로 안 친하고 아빠랑만 친해서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심리 검사를 한 결과 엄마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좀 의외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면담을 들어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긴장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외우는 건 엄청 잘 외워요. 내용 파악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없어요. 단 이제 문제가 어디서 보였냐? 처음에는 아주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요. 흐트러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자, 4학년 아이예요. 무슨 면접 보러 온 줄 알았어요. 대기업 면접 보러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때도요. 눈동자 하나 안 흔들려요. 자, 4학년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아이가 서툴러야 되는 건 당연할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계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아이가 모범 답안만 야무지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손톱이 있는데 여기 위에 부분에, 요 밑에가 아니라 위에 부분 반달 있잖아요. 요 반달 부분인데가 볼록 튀어나와서 여기가 새까맣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안하면 여기를 물어 뜯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불안했는데 그랬더니 맨 처음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생활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혹시 생활하면서 힘들거나 뭐 이런 게 있니라고 했을 때는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또박또박 면접 보듯이 이야기하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웃어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던 아이가 갑자기 근데 혹시 힘든데도 참는 게 있거나 누구한테 보이기 싫은 모습이 있니? 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당혹스러워 하다가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이렇게 떨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을 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잘못하거나 발표를 잘못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창피해서 집에 오면은요. 침대에 누워서 방문 닫고 침대에 누워서 소리 없이 울는데요. 그때 이걸 물어 뜯는데요. 왜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것 같아서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 같다고 느껴서래요. 친구들이 뭐라 그랬니? 아니래요. 자기가 느꼈을 때 그래서래요. 자기는 발표 시간만 되면 불안하대요.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안하대요. 어머니한테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 우리 유빈이가요 요렇게 됐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걔가요 그 자꾸만 뭐 창피하다고 이렇게 물어뜯고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조금 있다 보면 낫겠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없거나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엄마가 성격이 좀 뭐 이렇게 쾌활하시고 그러기는 해요. 아이랑 대화도 많고 또 아이가 이야기를 또 많이 한대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요 밑에 있는 아들 둘에 대해서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 딸에 대해서는요 건성건성 이야기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집에서 이야기할 때 대체로 누가 우리 유빈이하고 얘기할 때 누가 더 말씀 많이 하세요? 유빈이가 와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유빈이가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냥 듣기만 해요. 자, 피드백이 없었던 거예요. 동생들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 아이한테는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는요 엄마에 대한 마음이 되게 굶주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내가 지금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4학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엄마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그럴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독도독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랬어? 그럼 우리 아이가 그 들어만 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그랬어? 얼마나 속상했어. 이 얘기만 해주셔도 돼요. 더 이상의 무슨 뭐 해답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랬어? 이러고 그냥 마시거나, 그리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서 있으면서 다른 동생들 보고 있으면서는 꿀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결핍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빈이가 되게 많이 속상했나 봐요.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었던 거예요. 근데 공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엄마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친구가 검사를 해보니까 청지각적 주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초진시예요. 엄마가 우리 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이제 이거 소신검사 설문지를 드렸더니 청지각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요만큼이네요, 보니까. 아이는 불편함을 이만큼을 느끼는데 엄마는 아이가 글쎄요,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아이는, 유빈이는요, 이만큼의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머니가 요만큼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막 웃으세요. 유쾌하게 웃습니다. 아유, 민망해가지고 막 이러시면서, 아이고, 제가 잘 몰랐나 봐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몰랐네. 그래서 얘가 힘들었구나.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아이는요,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칠까봐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요. 소리에 대해서도 민감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줬나 봐요. 아유, 말 안 하니까 누가 알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정적으로도 좀 많이 이 친구가 좀 힘든 친구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아이에 대해서 다그치기만 하고 잘하라고만 하고 격려는 안 해주신 거죠.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라고만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짜증을 조금 많이 냈어요. 맨 처음에는 짜증 같은 거 잘 안 내고 좀 얌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1세션이면은 저희가 이제 19회 정도 끝나서 이제 20회 될 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불안도가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까지만 해도 접시 깨지는 소리라든지 뭐 귀신 소리 같은 게 조금씩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덜 들린다 그랬어요. 한 30회 정도 되니까 이 친구가 그런 소리가 조금 덜 들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편안해져서 잠자는 것도 편안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친구들이 너만 창피하다고 느끼는 거지 친구들은 네가 지금 틀렸는지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 친구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너 지나가다가 다리를 삐끗했어. 그때 너 창피하지. 그러니까 창피하대요. 근데 집에 와서 그것 때문에 막 창피해서 막 이랬지. 네. 그런데 친구들을 너 봐봐. 어떤 친구가 가다가 방귀를 뻥 꼈다. 그러면 너 그냥 막 웃었어, 애들이. 근데 너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친구 생각나니? 아니지. 근데 그 친구는 집에서도 계속 생각날걸? 그거랑 똑같아. 다른 사람들은 네 일에 그렇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유빈이도 너무 창피해하지 마. 너는 집에서도 창피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여기를 깨물 정도로 소리내서 울면 엄마가 속상하다고 아마 힘들어 하실까봐 여기 너는 소리도 못 내고 여기 깨물면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은 우리 유빈이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지금 우리 유빈이가 잘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유빈이가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저번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계속 연연해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럼 우리 유빈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때 그게 더 창피한 게 되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요, 청지각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긴장이나 강박, 청지각적인 변화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편안해지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좋아지잖아요. 편안해지면 누구나 마음을 열어요. 정서적으로도 마음을 열고. 자, 근데 편안해진다는 게 뭘까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보는 걸 잘 봐야 되고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리는 게 잘 들려야 되고요. 보이는 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 표현을 잘해야 돼요. 이 친구가 못했던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표현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정서가 안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집중 안 되죠. 그랬었는데 이제 들리는 거, 표현하는 거,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잘 되고, 엄마랑 소통하는 연습을 좀 시키면서 엄마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친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성이나 정서 안정 이런 게 좀 되다 보니까 자존감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골전도고 이게 공기전도죠. 이렇게 갭이 크면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15개월 훈련한 결과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에 있어서도요, 청지각적으로 아이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면 늦는다 그랬죠. 왜요? 불안은 긴장을 유발하니까. 그래서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즉 불안도가 떨어지니까 긴장을 덜하게 되고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다 보니까요, 초신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1000분의 138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목표가 1000분의 20인데 17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개선이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는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친구가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거절도 잘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마음도 잘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졌어요. 제일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이젠 할 수 있어요. 다가가는 거 못하죠. 왜? 숨기 바빴거든요. 창피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다독거려 주는 것도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런 걸 못했거든요. 엄마도 이제는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빈이가 이랬구나. 유빈아,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래서 참 좋아.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유빈이 마음을 몰랐었는데 네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이렇게 알게 됐거든.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소통하는 거를 엄마도 가르쳐주기 시작하시고 엄마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아이의 방식을 엄마가 배우려고 노력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더 화목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만 자란다면 사회 정서, 그 기술을 익히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중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잘 돼가지고요. 이제 이 IM을 하다 보면 집중 유지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공부 너무 잘해갖고 와가지고요, 파티 열어줬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한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강조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이 정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정서가 무너지면 다른 기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실 회복하는데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머니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걸 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음 끊는 법, 그리고 상상법, 호흡법, 이런 거를 자주 자기 스스로가 수련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